네, 안녕하세요. 잘컴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AMD에서 아주 새로운 아주 어마무시한 CPU를 탑재한 컴퓨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AMD Ryzen 7 5800X 3D를 기반으로 한 게이밍 조립 컴퓨터입니다. 이 5800X 3D가 왜 제가 이렇게 물건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기존 물론 이제 신제품이긴 하지만 기존의 5800X에 3D V 캐시 메모리를 더 넣어서 L2, L3 캐시 메모리가 합쳐서 무려 100MB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게임에서 아주 극강의 성능을 내주고 있는데요. 벤치 자료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에서는 그 i9급의 퍼포먼스를 내주기도 하고, 롤이나 배그,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그 i9보다 이 5800X 3D가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그런 현상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출시되어 있는 그 CPU들 중에는 이 5800X 3D가 아주 뛰어난 프로세서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i9 프로세서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메인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가성비를 놓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5800X 3D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최근 출시된 CPU 중에 게이밍 컴퓨터를 맞춘다 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이만한 CPU가 없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개해드리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사양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는 말씀드린 대로 이 5800X 3D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 5800X 3D 같은 경우에는 V캐시 메모리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CPU의 그 발열량이 아무래도 기존 5800보다는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쿨러는 비콰이엇의 사일런트 룹 2 360mm 수냉 쿨러를 저희가 함께 장착을 했는데요. 비콰이엇의 사일런트 룹 2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있던 그 수냉 쿨러들, 일체형 수냉 쿨러들과는 좀 다르게 냉각수를 보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일체형 수냉 쿨러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쓰다 보면 뭐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이 일체형 수냉 쿨러들은 그렇게 냉각수가 부족해서 쿨링이 안 됐을 때 쿨러를 다 탈거를 하고 그거를 서브센터를 가져가서 교체를 하고 다시 와서 장착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보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비콰이엇 제품이 이제 저소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성능의 쿨링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굉장히 조용한 환경의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컴퓨터에 비콰이엇의 사일런트 룹 2 쿨러도 함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의 B550M 박격포 모델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 5800X 3D 같은 경우에는 사실 X570 칩셋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그 성능을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B550M 칩셋을 가진 보드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MSI의 B550M 박격포 모델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MSI B550M 박격포 같은 경우는 C타입 헤더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상단에 또는 전면에 C타입 헤더가 요즘에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C타입 헤더도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M.2 SSD를 꼽았을 때 거기에 방열판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MSI의 B50M 박격포 제품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메모리는 저희가 팀그룹의 T-Force 델타 RGB 8기가 2개 3600MHz짜리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 게이밍 컴퓨터다 보니까 사실 삼성의 시금치 램을 사용하기엔 조금 약간 모양이 좀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RGB 모듈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로 구성을 했고,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00MHz 메모리를 사용함에 있어 조금 이슈가 있는 거는 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AM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전혀 없기 때문에 3600MHz 메모리를 사용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오늘은 팀그룹의 T-Force 델타 RGB 3600MHz 8기가 2개 총 16기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해 드릴 때마다 제가 이 심장이 콩닥콩닥합니다. 그래픽카드는 ASUS의 터프 RTX 3070 Ti 제품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ASUS가 이번에 그 3000대 시리즈를 내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몰이도 했고 실제로 많은 유저들이 선택을 하기도 했던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터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이밍으로 쓰시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RTX 3070 Ti 터프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3070 Ti의 경우 지금 나와 있는 웬만한 게임들, 온라인 게임들, 뭐 스팀에서 할 수 있는 패키지 게임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FHD 기준으로 풀옵션으로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사양
이상의 게이밍 컴퓨터를 구성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RTX 3070 Ti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SD는 저희가 마이크론의 P5 플러스 500GB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마이크론의 이 P5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AMD 시스템이 지원하는 PCIe 4.0 포트에 SSD를 꼽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내어줄 수가 있고, 저희가 500GB의 여유 있는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들을 설치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사용이 가능하게끔 세팅을 했고, 물론 이제 그 500GB라는 용량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용량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거나 SSD의 용량을 높여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는 저희가 앱코의 P2000 ARGB VGA 서포트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 그래픽카드 지지대에 무려 ARG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인보드랑 연동을 해서 굉장히 통일감 있는 RGB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 상단에는 360mm의 라디에이터를 또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시스템에 들어간 쿨러 비콰이엇의 사일런트 룩 360mm 순행 쿨러도 상단에 장착을 해서 굉장히 깔끔한 모양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 서플라이는 저희가 에너맥스의 레볼루션 850W 80플러스 골드 풀모듈러 제품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850W의 여유 있는 전격 출력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파워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이슈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그 에너맥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전 세계 3대장 브랜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 내구성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런 내용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에너맥스 850W 제품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가 컴퓨터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의 마음,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에너맥스의 이 850W 제품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성되는 사양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로 이 시스템이 게임을 구동했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사실 롤은 다른 해상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4K만 놓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균 프레임이 한 304프레임 정도 나오고 하위 1% 프레임이 280프레임이 넘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어떤 해상도에서 플레이를 하셔도 뭐 1441Hz나 뭐 240Hz 이런 고주사율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더라도 그 퍼포먼스는 완벽하게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걸 확인하셨을 때는 OBS나 뭐 엑스스플릿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컴 방송을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의 스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저희가 FHD랑 QHD, 4K 이렇게 모든 해상도에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FHD 같은 경우에는 300프레임 이상 나오는 거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 QHD 해상도에서는 뭐 조금 더 하락한 260에서 27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재미난 점은 이 4K로 구동을 해도 QHD랑 비교했을 때 프레임 하락이 10프레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퍼포먼스라고 하면 뭐 QHD 240Hz 같은 최상급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모니터의 모든 성능을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배그도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FHD, QHD, 4K 이렇게 구동을 해봤고, 4K에서 깡좋게 한번 풀옵션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FHD, QHD 뭐 해상도들이 뭐 잘 나오는 것들은 뭐 그렇다 치고 생각보다 이 4K 해상도에서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70 Ti의 사용량이 100%를 팍팍 쳐주는데 CPU는 뭐 거의 놀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 5800X3D가 지금 뭐 거의 최고 수준의 게이밍 CPU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 3080 Ti급 이상의 그래픽카드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할 만큼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펑크입니다. 저희가 FHD랑 QHD를 울트라 옵션으로 해서 한번 구동을 해봤고요. FHD에서는 평균 90프레임, QHD에서는 평균 60프레임대를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완전 그냥 풀옵션으로 구동을 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고주사율의 모니터를 쓴다 라고 하시면 약간의 옵션 타협만으로도 아주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레드데드 리뎀션 2, 레데리2입니다. 저희가 그 인게임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QHD 해상도 울트라 옵션으로 구동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00프레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위 1% 프레임도 한 8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FHD는 물론이고 QHD에서도 아주 준수한 성능을 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QHD 해상도 최고 높은 옵션을 한번 구동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평균 90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80프레임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한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내가 고주사율의 모니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해상도는 FHD급으로 즐겨주시는 게 조금 더 쾌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국산 LPG 로스트아크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가 FHD, QHD, 4K 이 세 해상도를 전부 다 구동을 해봤는데요. FHD, QHD는 모두 평균 200프레임 이상 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4K에서도 무려 100프레임이 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로 하는 게임이 RPG 게임이고 4K 해상도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컴퓨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을 구동하면서 그 테스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5800X3D는 완전 물건입니다. 성능, 그 게이밍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고성능의 게이밍 컴퓨터를 좀 필요로 하셨다 하신 분들이라면, 또는 한 젠2급 정도의 CPU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존버할 만큼 했다 하시는 분들은 5800X3D 구성하셔도 제가 봤을 땐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가격을 한번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 영상 촬영 날짜 4월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나와에서 최저가 기준으로 뽑아봤을 때 현금 최저가가 256만 4천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이 시스템 247만 9천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800X3D 이 CPU가 사실 지금 유통량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미리 선 매입해놨던 제품으로 지금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다가 그래픽카드 가격이 떨어지거나 CPU 가격이 또 인하되거나 이런 게 있다면 바로바로 즉각 반영을 해서 최대한 이 시스템을 저렴하게 구성하실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 컴퓨터 시장의 가격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딱딱PC,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그 딱딱PC도 다시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도 저희가 좀 더 유익하고 재미난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